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맥주, 역사와 분류의 모든 것에 이어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BPNC 문준기 대표님의 강의 자료를 바탕으로 맥주 원료와 제조 공정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제 옆에는 BPNC의 소규모 주류 제조 종합 컨설팅 전문가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은요, 특히 기존의 양조장을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새로 양조장 설립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핵심 정보들 위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바로 적용해볼 지점들 같이 찾아보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맥주를 만드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원료들, 그리고 그 원료들이 어떻게 맥주로 변하는지 그 과정을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어떤 부분에 주목해야 하고 실제 양조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 그런 포인트들을 좀 짚어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맥주의 기본 원료부터 살펴볼까요? 크게 5가지로 볼 수 있겠네요. 네, 맥주의 거의 90% 이상이죠. 그걸 차지하는 물, 그리고 맥주의 어떤 뼈대, 구조를 만드는 메가, 또 향과 쓴맛을 주고 보존성도 높이는 홉, 그리고 마법 같은 변화를 일으키는 효모, 마지막으로 풍미의 다양성을 더하는 부원료, 이렇게 5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 물부터 가볼까요? 단순한 물이 아니라 양조용수라고 하셨죠. 네, 맞아요. 그냥 마시는 물 기준은 당연히 통과해야 하고요. 색이나 맛, 향이 없어야 해요. 흔히 산무라고 하죠. 그리고 중요한 게 효모가 활동하기 좋은 환경, 그러니까 적절한 미네랄이 또 필요해요. 아, 미네랄까지요. 네. 그래서 여러분, 양조장의 그 수질 관리, 이게 정말 맥주 맛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야, 90% 이상이 물이라니 이거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면서도 까다롭네요. 그럼 다음은 맥주의 뼈대, 메가인데요. 보리에 싹을 틔워서 말린 거라고요? 왜 그냥 보리가 아니고 굳이 메가를 쓰는 건가요? 그거 중요한 질문인데요. 보리 상태 그대로는 당분 추출이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싹을 틔우는 과정, 그러니까 제맥 과정에서 효소가 생기거든요. 이 효소가 녹말을 당분으로 바꿔주니까 당분 추출이 훨씬 쉬워지는 거죠. 아하, 효소가 핵심이군요. 네, 필스너 메가, 밀메가, 캐러멜 메가, 흑메가, 종류도 정말 다양해요. 예를 들면 캐러멜 메가는 건조할 때 당분이 캐러멜화 되면서 그 특유의 달콤한 풍미랑 색이 나오는 거고요. 단순히 색만 다른 게 아니라 만드는 과정에서 이미 풍미 특성이 딱 정해지는 거네요. 이런 메가들을 어떻게 섞느냐에 따라서 진짜 수많은 맥주가 나오겠어요. 그럼 홉은요? 어떤 역할을 하나요? 홉도 정말 중요하죠. 그 덩굴 식물의 암컷인데요. 맥주 특유의 그 상쾌한 향, 그리고 쌉쌀한 맛, 이걸 더해주고요. 아, 그 맛. 네, 그리고 거품도 오래 가게 하고 또 미생물 번식을 막아서 보존성도 높여줘요. 여러 가지 일을 하죠. 향, 맛, 거품, 보존성까지? 와, 정말 다재다능하네요. 네, 보통 메가즙 끓일 때 넣어서 그 성분들을 뽀가내죠. 그래서 요즘 크래프트 맥주 보면 홉향을 엄청 강조하는 맥주들이 많은 거군요. 그렇죠. 다음은 효모인데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가장 극적인 변화를 만들죠. 네, 발효의 주인공. 맞습니다. 효모가 당분을 먹고 알코올이랑 이산화탄소를 만들잖아요. 이게 발효죠. 크게 보면 에일 효모, 라거 효모 이렇게 나뉘는데 어떤 효모 쓰느냐에 따라 최종 맥주 프로파일이 확 달라져요. 저기 독일의 바이엔슈테판 효모 은행 같은 곳은 전 세계 양조장에 효모를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곳이고요. 아, 그런 것도 있군요. 그럼 마지막 부원료는 왜 쓰는 건가요? 부원료는 예를 들어 옥수수나 쌀, 귀리 같은 걸 말하는데요. 이걸 쓰면 맥주 바디감이 좀 가벼워지거나 아니면 특정 풍미를 더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원가 절감 효과도 좀 있고요. 맥주의 스펙트럼을 넓혀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 재료들이 모여서 어떻게 맥주가 되는지 그 제조 공정도 좀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네, 크게 보면 2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메가즙 제조 공정, 이걸 담금 공정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발효, 숙성, 포장 공정. 먼저 메가즙 제조 공정은요. 메가를 빻아서요. 분쇄, 따뜻한 물이랑 섞어서 당분을 뽑아냅니다. 이게 당화예요. 당화. 네, 그 다음엔 찌꺼기를 걸러내서 맑은 메가즙을 넣고요. 여과. 여기에 홉을 넣고 팔팔 끓입니다. 자비. 그래야 홉 풍미도 나오고 살경도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홉 찌꺼기 같은 걸 제거하고 발효하기 좋은 온도로 빠르게 식혀주죠. 아,
이 단계에서 맥주의 기본적인 맛, 향, 색깔 이런 게 다 결정되는 거군요. 네, 그렇죠. 맥주의 기본 설계도 같은 거죠. 당화 온도나 시간, 끓이는 시간 이런 게 다 맥주 스타일에 영향을 줘요. 정말 정교하네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이 이제 발효, 숙성, 포장 공정입니다. 식힌 메가즙에 효모를 넣으면 주발효 또는 전발효라고 하는 과정이 시작돼요. 여기서 알코올이랑 탄산가스가 생기죠. 이게 끝나면 효모를 가라앉히거나 제거하고 차가운 온도에서 숙성, 즉 후발효를 시킵니다. 이때 맛이랑 향이 안정되고 좀 더 깔끔해져요. 숙성 과정이 중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필요하면 여과해서 더 맑게 만들고 마지막으로 병이나 캔, 케그 같은 데 담아서 포장하면 우리가 마시는 맥주가 완성되는 겁니다. 와, 정말 단계마다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그럼 양조장을 하시거나 또 준비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특히 좀 유념해야 할 점, 실질적인 조언 같은 게 있을까요? 딱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은데요. 첫째는 각 원료의 특성을 정말 깊이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들고 싶은 맥주 스타일에 딱 맞는 원료를 고르고 그걸 어떻게 배합할지 아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메가 비율 1% 바꾸는 게 최종 결과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걸 알아야 해요. 아, 정말 디테일하네요. 그렇죠. 둘째는 공정 단계별로 핵심 변수들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기술이에요. 뭐 예를 들면 당화 온도나 시간, 홉을 언제 얼마나 넣을지, 발효 온도는 어떻게 관리할지 이런 것들이요. 실제로 보면 신생 양조장에서 초기에 온도 제어 실수 한 번으로 배치 전체 맛이 이상해지거나 심하면 다 버려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아깝네요, 정말. 네. 그러니까 일관성 있는 좋은 품질의 맥주를 만들려면 결국에는 이 정교한 컨트롤이 핵심입니다. 네, 오늘 맥주 원료부터 제조 공정까지 정말 깊이 있는 설명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양조 여정에 정말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더 자세한 정보나 관련 자료가 필요하시면 BPNC 네이버 블로그 한번 꼭 방문해 보세요. 정말 유용한 정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양조 관련해서 유익한 정보들을 담은 뉴스레터도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댓글에 링크 남겨둘 테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구독 신청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물론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맥주를 직접 만드시거나 혹은 고르실 때요. 맛과 향, 이런 기본적인 거 말고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그게 혹시 있으신가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